안녕하세요. 온라인 파트너스입니다. 월요일에 3프로TV에서 이제 저와 SM의 이성수 대표, 장철혁 CFO를 이제 초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주주총회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이성수 대표님과 장철혁 CFO님의 인터뷰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로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3프로TV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회사를 대표해서 나와서 이렇게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신 이성수 대표님, 장철혁 CF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재밌게 봤는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성수 대표, 장철혁 CF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는 하여튼 팩트를 정확하게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라이크 기획 인사 요율은 줄여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두 자릿수였는데 지금 6%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팩트는 이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음반 매출의 15%를 주는 게 이제 계약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음반뿐만 아니라 음원, 콘서트, 광고, MD 모두 포함한 전체 매출의 6%를 주는 걸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숫자 자체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인쇄 요율이 줄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도표에서 보시듯이 2015년 이후에 인쇄 지급 금액은 그 전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박진영, 광시혁 씨는 프로듀싱비는 받지 않지만 대신 직접 자사음악의 저작권자로서 이름을 올려가지고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이수만 프로듀서도 충분히 곡마다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려갖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프로듀싱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마치 이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게 박진영, 방시혁 씨가 JYP 하이브의 모든 곡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료를 받아가는 것처럼 뭐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진영, 방시혁 씨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박진영 씨가 실제 본인이 작곡, 작사해서 히트친 노래 많잖아요. 뭐 옛날에 원더걸스 노래들도 있고 본인이 하시던 뭐 허니라든지 날 떠나지 마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런 곡들에 대해서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방시혁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수만 프로듀스도 만약에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작곡, 작사, 편곡을 하고 그걸로 이제 좀 히트곡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자로 이름 올려서 본인이 참여한 비율만큼 저작권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작권료와 프로듀싱 용역비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섞어서 말을 해서 마치 이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JYP 하이브 발표곡에서 박진영, 방시혁 씨가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는 곡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SM은 1995년부터 일관된 계약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상장 과정,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계속 외부 검증을 받았고 문제가 없었다. 근데 후발주자들이 우리랑 다르게 한다고 왜 우리가 바꿔야 되냐?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 이제 팩트부터 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SM이 2021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약 202억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는 이게 202억 추징 당한 게 라이크 기획에 대한 인쇄 지급과 전혀 무관한지 그 여부를 좀 공개적으로 회사에서 저는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커멘트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SM 대표로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코멘트다라고 봅니다. SM 대표로서는 상법상의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사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기존에 있었던 계약일지라도 이게 합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당연히 대안은 없는지 더 나은,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이게 최선인지를 계속 검증하고 가능하면 회사에 유리하도록 뭐 더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무를 망각하고 단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도 괜찮고 이게 합법이고 계속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만 계속 강조하시는 거는 이 상장사인 SM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로서는 다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후발주자들이 하는 거더라도 회사에 더 유리한 구조가 있다면은
당연히 참고해서 이 계약 변경 시도를 해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것처럼 이게 들려가지고 좀 이 부분은 의아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자꾸 그러다가 대체 불가한 이수만 프로듀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SM이 어려워진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꼭 SM에만 프로듀싱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수만 프로듀서 같은 프로듀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걱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SM의 대표로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 1.8조짜리 매출 7천억짜리 회사거든요. 이 외주 프로듀서 한 명에 이러한 기업의 존립이 걸린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SM의 경영진은 왜 있는 거고, 회사 30년 됐잖아요. 그 경영진은 뭘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회사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프로듀서들, 아티스트들, 임직원은 그럼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게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세상에 프로듀서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SM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외부 프로듀서 풀을 확대를 하고 현재 고령인 이수만 프로듀서가 은퇴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무를 망각하고 이수만 프로듀서의 대체 불가능성과 현재 형태의 계약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만 설명을 계속 하시면, 그리고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 없으면 회사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게 이렇게 되면 회사의 존립 가능성, 장기적인에 대해서 외부의 신뢰도가 하락을 해서 주주들이 지금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을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YG는 양현석 프로듀서 사퇴 이후에도 블랙핑크가 글로벌 흥행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면이 있고요. 하이브랑 JYP는 아예 멀티 레이블, 멀티 프로듀서 체제를 지금 성공적으로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CJ랑 카카오는 지금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최대 주주 지분 인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가 없어지면은 회사가 크게 어렵다는 대표이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제 언젠가는 은퇴하실 건데, 그게 뭐 5년이든 10년이든 뭐 15년이든 이제 영원히 보유하려고 하는 CJ, 카카오 같은 회사에서는 그러면 이 회사를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인수하려고 하는 거냐, 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터뷰에서 커버는 안 됐는데 저희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제기한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SM의 직원도 아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 내 외부에서 회장이라고 불리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근데 이제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계약에 따른 외주 프로듀서 지금로서의 법적인 지위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한 행사에 따른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도 이제 이성수 대표 정치력 CF 왔을 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어제 인터뷰에 대했던 팩트체크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